오늘은 엄지로 살면 도시에서 살기 편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루세트를 솔다토로 만들어보죠. 엄지는 도시의 손가락 중 하나이며 일종의 큰 범죄 조직입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를 모티브로 했는지 특징으로는 총기를 말단부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의 의견에 의문을 품거나 반항하는 행위를 혐오하다 못해 그런 행동을 하면 턱이 날아가거나 손이 잘리는 등 예의를 떠나 어디가 뒤틀린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예의만 지킬 뿐 중지처럼 의리가 있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아 서로에 대한 의리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대강 이 정도가 엄지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루세트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루세트는 조직에 빠르게 적응한 모양입니다. 목에 있는 것을 보니까 벌써 콰르토를 달성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루세트? 높은 등급을 빠르게 등극하려면 인원수를 죽이는 게 좋기야 한데 엄지 특성상 상급자를 공격하면 하극상이라 죽을 텐데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 위에 있는 카포는 그런 식의 행동이 먹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루세트 누가 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루세트의 계획은 이렇군요. 카포와 그 무리들은 뒷골목에서 의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중 루세트는 안드레아라는 카포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고요. 뒷골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뒷골목에 밤이 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에는 보통 뒷골목에 밤이 되기 전에 주민을 정리해 퇴각 경로를 만들어둡니다. 루세트는 이번에는 주민을 살해하는 게 아닌 계획적 범죄를 저지르는 게 목적입니다. 해당 장소의 건물을 불타지 않는 재질로 코팅한 후 내부에는 불탈 시에 유독가스가 퍼지는 가구들을 잔뜩 배치하는 거죠. 이후 조직원들이 모두 들어왔다면 트리거를 작동해 건물 외부로 잠금 장치를 가동하는 동시에 건물 내부를 전부 태워버리는 겁니다. 루세트는 건너편의 안전한 건물로 동시에 대피를 하며 탈출하려고 문을 파괴할 경우에는 도시의 금기기에 말토백에 처리될 거고 가만히 있는다면 80분간 화염과 유독가스 덩어리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특색 해결사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기는 힘들 겁니다. 카포가 되더라도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중지로군요. 그게 그래요. 이번 이야기는 루세트가 하는 거니까요. 루세트는 계획한 대로 세팅을 맞춰놨습니다. 카포는 루세트를 믿었기에 의심 없이 루세트를 따라 나섰고 루세트는 계획대로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는 척하며 문을 잠갔죠. Yes!
루세트는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을 바라보며 그저 담배를 피며 즐겁다는 듯 쳐다보이니 이대로 카포가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세트는 중지의 보호구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몰이라는 가명을 새로 갖고 말이죠. 루세트의 과거는 이대로 묻히는 듯 보였지만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은 검지로 살면 도시에서 편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1년 정도만 버티면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루세트가 검지에 가입하는 동안 검지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지는 요약하자면 광신도 집단입니다. 명령문이 써있는 이 작은 종이를 지령이라고 하는데 이 지령을 꼭 완수하는 게 삶의 목표인 집단이죠. 실패할 경우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죽는 것 또한 지령이 와야 하고 지령이 오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보장도 없어 나름 랜덤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무서운 점은 이 지령이란 것은 결국 검지를 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원하는 카르텔 형태가 아닌 순수 지령을 따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활동은 작중에서 보여준 적이 거진 없습니다. 덕분에 검지가 관리하는 구역은 보호세도 딱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승급제도인데 검지는 지령으로 승급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능력이 뛰어나도 지령인 선택하지 않는다면 말단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게 인상적인 점입니다. 루세트는 말단인 수행자로 뽑혔네요. 벌써 수십 개의 지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세트, 지금 들고 있는 지령에는 뭐가 써있나요? 뭐 연애라도 하라는 건가요? 진짜 하게요? 루세트는 이것저것을 해봤어요. 심장 모양의 무언가를 채워서 지니고 다니기도 했고 동물 심장에 무언가를 채우기도 했죠. 하지만 루세트의 지령은 완료되지 않는 듯 보였어요.
루세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과 똑같이 이상한 심장 모양의 무언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죠. 둘은 우연히 서로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루세트는 간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베르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공포에 질려서 지령을 찾을 때 그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가면서 수행을 했거든요. 마치 데이트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베르는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알면 알수록 도시에서 살기에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지령의 기간이 지났지만 루세트는 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령을 완료한 듯 보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끔찍한 지령이 오기도 했고 죽을 뻔도 했지만 베르와 루세트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서로를 믿으며 전진해 갔죠. 수개월이 지나자 루세트는 대행자로 승급하라는 지령이 들어왔어요. 이제 지령을 완료하지 못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도 추가된 셈이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루세트는 이제 한 달 정도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어요. 루세트는 밝게 웃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검지에서 베르를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루세트, 한 달 남았는데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루세트, 검지를 전부 죽여버릴 순 없어요. 아무리 계약대로 대행자급으로 강해졌다지만. 루세트는 지능적으로 행동했어요. 처리하기 힘든 대행자를 찾아 무방비할 때 숨통을 끊었고
이후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검지 지부의 인원을 전부 학살했죠. 지령은 언제나 검지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지령을 거부하건 저항하건 발악하건 결국 지령은 검지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오늘은 중지로 살면 도시에서 편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루세트는 특이한 서격이네요. 그래도 중지 정도면 제일 나은 선택지 중 하나니까요. 전 그러면 버틀러라도 하실래요? 루세트도 마음에 들어하니 중지에 대해 가볍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지는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가락입니다. 아랫사람을 순수하게 이용해 먹다가 죽이거나 아랫사람을 돌보지 않는 다른 손가락과 다르게 아랫사람을 매우 아끼며 보호하는 등 형님이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수익은 주로 보호세를 받거나 범죄 행위를 하는 듯 보입니다. 장점만 있어 보이는 조직이지만 내부 인물에게만 좋을 뿐이고 그런 조직원도 먼저 조직과의 인연을 끊는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당 인원을 처단합니다. 즉 중지의 인원이나 조직에 피해를 주거나 조직원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몇 배로 복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수의 규모도 너무 과해서 대부분 보복을 당하면 죽는 게 보통인 수준입니다. 루세트는 작은 누님의 직속으로 들어간 모양이네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는 걸 보아 비전투직으로 빼준 모양입니다. 루세트, 솔직히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3등급 해결사 수준으로 맞춰놨을 텐데 이상하네요. 비전투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 주머니를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루세트는 중지의 보호 스티커를 판매하고 다녔어요. 이 스티커를 가진 사람들은 중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표시였으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쥐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거든요. 루세트는 이 친구비를 주기적으로 걷었고 자신이 빼돌린 금액을 이 친구비로 다시 채우고 다녔던 거예요. 보복 활동을 간 형제들을 쫓아가서 작물을 털어오기도 했고 괜찮은 의체가 있다면 끊어서 중고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겁이 많은 것 치고는 어마무시한 일을 많이 했네요. 이야, 진짜 그런 사람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요? 루세트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신입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가끔 보였던 큰 누님들도 지부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루세트는 더 대범하게 돈을 몰래 빼먹는 게 가능해졌고 이제 작은 누님이 아닌 큰 누님의 지갑을 넘보기 시작했어요. 루세트는 남부중지 출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부중지의 조직원들이 살해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도륙나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없어 원인 파악은 못한 채 조직원들의 복수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큰형님 및 큰누님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조직원들이 죽어버렸기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중지에 속하는 것을 꺼려했기에 비전투원 또한 현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루세트는 겁이 많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자신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대해준 작은 누님은 마지막까지 루세트를 믿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떨떠름한 반응이었지만 루세트는 밖에서 소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커를 사줬던 상인들은 검은 가면을 쓴 이상한 남자라는 소문을 냈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수금했던 루세트는 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곧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었죠. 루세트와 작은 누님의 물림이 꽤 잘 싸웠지만 그래도 미친 검은 침묵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의 순서만 바뀔 뿐 이길 수는 없었던 싸움이었기에
작은 누님의 희생으로 미친 검은 침묵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루세트는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누님의 유산은 루세트가 받게 되었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였죠. 오늘은 약지로 살아가면 편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버틀러로 살아가면 편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세트도 동의했으니 약지에 대해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지는 지식과 예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가락입니다. 특수하게 돈이나 조직력을 넓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손가락과 다르게 순수하게 지식과 예술을 쫓고 다니는 조직입니다. 물론 순수의 개념이 도시의 개념이라 굉장히 비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식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며 예술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미학보다는 가학적이고 기괴한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가지 파벌이 존재하지만 약지의 기준에 따라 퇴보한다고 판단하거나 한물간 예술로 취급이 된다면 파벌이 제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세트는 점유파의 스튜던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루세트의 삶은 고달파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심사를 했고 낙제자를 구별해야 했으며 세 번째 낙제자는 직접 즉석으로 처형을 해야 했고 마에스트로의 과제를 끊임없이 풀어내야 했기에 루세트는 루세트 그 뒤에 루세트는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도시에는 여러 일이 있기에 재료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루세트는 도시에서 함께 쓰러진 연인의 시체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루세트는 신체파의 초신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일개 도슨트였지만 후원자가 여러 붙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죠. 루세트는 빚을 갚고도 넘칠 금액을 벌었음에도 빚을 갚지 않았어요. 루세트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루세트의 예술은 점점 인기가 식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눌러버린 예술가들이 커짐과 동시에 화살은 루세트를 향해 날아왔죠. 신체파는 구식이며 한물간 예술이라는 평을 내리면서요. 예술이라는 것은 실용성이 없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가치에 목을 매기 시작했죠. 아무리 가치가 높았던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그저 조잡한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루세트는 몰락해 갔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을 무시한 채 그저 예술품을 계속 깎아냈죠. 신체파를 다시 일으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루세트는 유명한 마이스트로들과 평론가 및 도시의 인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그녀의 화려한 몰락을 조롱하러 왔으니 갤러리는 사람으로 가득해졌죠. 루세트는 전시품 앞에 한 명씩 세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루세트의 작품을 보고는 호평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가치가 떨어진 예술은 조잡한 쓰레기에 불과했으니 루세트의 행동에 모두는 루세트를 쳐다보고는 조롱 섞인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보내고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어요. 폭발은 순식간에 갤러리를 감싸버렸고 마치 폭발 후 자네들은 전묘파의 그림처럼 갤러리에 흩뿌려졌죠. 루세트도 멀쩡하진 못한 모양이군요. 오늘은 류엔으로 살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건은 티켓을 끝까지 성장시킨다면 강함을 유지한 채 검지에 속한 것도 없던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쉬울지는 모르겠네요. 루세트도 마음에 들어하니 거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집은 아라야시키를 다루는 인물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인 조직입니다. 외곽의 유적 물건 중에서도 가장 귀한 등급의 유물이기에 완벽하게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든 검입니다. 일부 극소수의 체질을 가진 자만이 아라야시키를 다룰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가 검을 뽑을 경우엔 정신이 망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된다면 한번 아라야시키에 베인다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며 그 상처는 치료한다 해도 아라야시키가 가까이 올수록 원상태로 손상되게 됩니다. 게다가 휘두른 자의 존재를 대가로 상대의 존재를 제거하는 인간 개념 소각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미집은 아라야시키를 다루는 자를 육성하는 게 목표며 그에 따른 보상을 준다는 미끼로 각 손가락의 인물 혹은 탈퇴한 인물을 불러 모아 아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에 손가락들이 엮여 있기에 말로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루세트에게는 이번엔 특수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루세트라면 쉽지 않을걸요? 맞다. 조건이 조건인 만큼 이번에는 기억을 주입할 거예요. 거래가 끝난다면 전부 다시 지워드릴게요. 루세트는 요시히데를 잘 대해줬습니다. 원래 루세트가 친절한 것인지 누군가의 기억이 겹쳐서 딸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루세트는 요시히데가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시히데는 유독 루세트를 잘 따랐습니다. 루세트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절망이 녹아있기에 차마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루세트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세트는 지혜성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시히데는 10대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이해한 요시히데는 이제 루세트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차피 도축장의 돼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루세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간 자신의 탈출구의 키로 소모해버릴 아이였기에, 그럼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기에 루세트는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 요시히데는 아라야라는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작은 미소도 짓지 않았던 요시히데가 아이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고, 루세트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요시히데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라야는 정말 밝고 당찬 아이였습니다. 루세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자 기가 찼지만,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뻐하며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시히데는 여러 일 때문에 거미집에 임무를 하느라 마주치는 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요시히데는 루세트에게 아라야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시히데의 검술은 경지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요시히데는 스스로 자신의 족쇄의 역할을 하는 아라야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술이 완성되는 순간 루세트는 떠나고 아라야는 어떤 꼴이 될지 몰랐기에 요시히데는 거미집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라야를 금고에 숨기려는 순간